이게 모든 2차 부등식 문제는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지만 2차 부등식과 뭐 2차 함수에 관계, 2차 함수 문제예요. 근데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물론 꼭지점을 구해서 그리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전전단원 보통 시험 범위가 있었던 보통은 얘는 이렇게 생겼죠. 여기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네, 이게 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기 인수분해에서 나온 해잖아요. 그렇죠? 0보다 크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다는 건 이차 함수 자체가 0보다 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거나 요거를 얘기하는 거라서 x로 보면 언제 0보다 커지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x로 치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던지 3보다 크던지 일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이게 해가 돼요. 이게 부등식의 해가 됩니다. 보통 정리를 할 때 인수분해가 되는 식은 인수분해를 해서 작은 것보다 작던지 큰 것보다 크다라고 흔히 얘기를 해요. 얘가 예를 들어 0 이하다. 그러면 어디를 찾아요? 얘가 0 이하인 부분을 찾죠. 여기에요. 그렇죠? 언제 이렇게 된다? 마이너스 1에서 3까지일 때 얘가 음수인 함수 값을 가지게 되게 돼요. 그러니까 작다 쪽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 3까지가 해가 됐었어요. 이게 2차 부등식이란 걸 만나면 2차인 모든 부등식입니다. 이건 전부 그래프 문제인데 사실 뭐가 되면은 인수분해가 되면 쉽죠. 인수분해가 되면 쉬워요. 어떻게 쉬워? 방금 했죠? 최고창을 양수로 두고 뭐라고 했죠?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면 해가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작은 건 큰 건이라고 하면 크다 쪽이면 작은 건보다 작던지 큰 건보다 크던지 이렇게 풀리고 뭐 작다 쪽이면 어때요? 작은 근에서 큰 근까지다 x가 아시겠습니까? 인수분해가 이제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뭘 그려야 된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 예를 들어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뭐 이런 게 있어요. 안 되죠? 인수분해 안 됩니다. 뭐 얘 그래프를 그리려면 뭘 해야 된다? 꼭지점이 아니고 얘기했잖아. 이게 x축과 만나는 점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은 두 개죠. 그러니까 몇 개인지 알려면 뭘 구해야 돼? 이게 점이 몇 개 점에서 만나는지 알려면 뭘 구해야 돼요? 판별식을 구하셔야 돼요. 그 판별식을 구해보면 0보다 작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 있어요? 어디 갔다 오는 거야? 0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위가 어디야?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그만 좀 하고 제발 좀.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때 0보다 큰 부분은 어디예요? 네, 실수 전체입니다. 전체 다 0보다 크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면 뭘 구하라고? 판별식은 왜 구한다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을 알아내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이 얘기는 예전에 이 단원을 할 때 정말 많이 했던 얘기인데 이차함수 그래프는 그래서 몇 개의 모양이 있어? 이런 양수 모양에서는 이렇게 해서 세 개다. 근데 이게 이제 뒤에 개수를 모를 때도 있거든. 음수일 때까지 치면 몇 개? 총 6개가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로 나눠지는 그 기준은 뭐예요? A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러면 이 열의 기준은 뭐예요? 지금 여기 그려놓은 게, 맞춰놓은 게.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그래프는 6개의 모양이 있어요. 이 중에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대부분의 문제가. 이 어떤 모양을 원하는지, 지금 어떤 모양인지 판단을 해서.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제 D가 0보다 크면 얘기했더니 이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음수여도 어때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양수로 만들어 놓고 얘기를 하니까 위에 세 가지 모양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D가 0보다 클 때랑 D가 0일 때, D가 0보다 작을 때가 있는데 사실 D가 0일 때는 인수분해가 잘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만 해가 몇 개? 두 개가 아니니까 아까 같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프로 판단을 해야 되는 얘기가 되게 돼요. 이런 식은 인수분해가 되나요? 네, 그럼 판별식이 뭐예요? 네, 0보다 크죠. 1 더하기 10이니까 0보다 큽니다. 그러면 얘기했죠. 모양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기했죠. 크다면 작은 것보다 작던지 또는 큰 것보다 크던지라고 하면 돼요. 그럼 여기가 이제 얘하고 얘는 아닐 거고 요렇게 생겼는데 요 점은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얼마인지는 얘일 때 인수분해가 얘는 쉽게 됐었으니까 마이너스 1하고 3이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점이 얼마인지 몇 콤마 0이라고 해야 되나? 이 x 절편 요 두 개 어떻게 구해요? 그러니까 근해 공식을 쓰셔야 돼요. 네. 근해 공식을 써보면 2분의 1 뿔마 아까 내가 뭐라 했죠? 13? 네. 이렇게가 작은 건이 되고 2분의 1 플러스 루트 14 얘가 큰 건이 되게 돼요. 이 사실 요 밑에를 오히려 더 잘 해요. 나중에 익숙해지면 이걸 진짜 못해요. 이거 서술형으로도 꽤 심심치 않게 나오거든요. 그냥 이거 풀라고. 근데 학생들이 쉽게 보고 덤볐다가 뭐 맨날 푸니까 잊혀보더니 아 그냥 점수 주는 거구나 하고 풀었다가 다 틀려. 이게 틀린 게 문제가 아니고 이러면 얘 한 문제만 주겠어. 보통 쉬우니까 1, 2, 3번 정도 묶어서 하나로 준단 말이에요. 이게 1, 2, 3번 정도를 하나 묶어서 주면은 밑에 것까지 흔들려 갑자기. 근해 공식에 써서 구해야 될 때 안 구하고 판별식 0보다 작은 경우 같은 거는 근이 있어? 없지. 허근은 표시가 안 된다고. 이 그래프 상에 표시가 안 돼. 그러니까 없는 걸로 나와.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걸로 나오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그쵸? 그가 갑자기 이런 거 푸는데 거기서 근해 공식 써가지고 I 써서 해를 쓰고 있고 그런다고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잘 구성을 하세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는 인수분해가 되든 아니면 안 돼도 근해 공식을 쓰면 실근이 나와야 돼. 실근이란 말은 제일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I가 없어. 아시겠습니까? I가 없는 근이 나오면 작은 근에서 작은 것보다 작더니 큰 것보다 크든지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뭐 돼 있었으면 어때? 요거에서 여기까지 이게 해가 되는 얘기. 그럼 요것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D가 0이면 그래프 다시 A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게 2차식이 fx라고 하면 0보다 크다, 뭐 0 이상이다가 있을 거고 0보다 작다, 0 이하다가 있겠죠. 이런 모양에서 0보다 큰 부분은 어디예요? 네. 여기가 뭐 근이 얘는 중근이죠. 그죠? 여기를 뭐라 할까? 알파라고만 할까요? 예, 중근 알파. 그럼 얘는 해가 뭐가 될까요? 0보다 큰 부분을 찾아라. 그랬으면 x가 어떻게 나와요? 네, 알파 빼고 답니다.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다. 이렇게 돼요. 0 이상이면 뭘까요? 그냥 알파까지 되는 거죠. 0까지 0 이상이니까 다 돼서 모든 실수가 돼요. 0보다 작다는 해가 뭐가 되겠어요? 없다. 0 이하는? 네, 알파만 해요. 이럴 때. 예, 두 번째 배우는 얘기니까 그 얘기를 하지만 해가 한 개만 빠지든지 해가 한 개만 있는 꼴은 판별식이 0이란 얘기예요. 알겠어? 내가 뭐라 그랬어? 잘 들으라고. 그렇게 오늘따라 왜 이렇게 집중력들이 다 진짜 잘 들으라고. 내가 지금 몇 번째 얘기를 하고 있지. 나중에 가서
선생님 너무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 말고 지금 잘 들어 제발. 예. 뭐라고 했어요? 해가 한 개만 빠져있던지 해가 한 개만 나오는 꼴은 판별식이 0인 경우예요. 이게 해가 모든 실수거나 없거나 이런 경우는 밑에서도 또 나와요. 근데 해가 한 개만 빠져있거나 해가 한 개만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2차 부등식을 풀어라 하는 문제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2차 방정식을 풀어라. 근데 그게 중요해요? 누가 못 풉니까? 그러니까 이건 누가 못 푸냐는 식으로 풀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럼 주로 여러분이 풀어왔던 문제는 2차 방정식 문제들은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도 지금 마찬가지죠. 진짜 그냥 풀어라 하는 문제는 몇 분량 안 돼요. 그러면 다 식의 미지수가 있거나 해 조건을 주고 식을 구하라든지 다시 방정식을 너한테 작성을 하라는데 이게 주된 응용이 되게 되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알아둬야 해가 어떻게 나온 모양인지 알아둬야지 2차 방정식을 추론하거나 식에 있는 미지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해가 한 개거나 한 개 빼고 다인 경우는 판별식이 0인 경우. 그러면 얘는요. D가 0보다 작고 아까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돼요. 이때는요. 요거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다 하면 해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0 이상이면 예, 모든 실수죠. 0보다 작으면 없고요. 0 이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래요. 내가 라센 할 때는 얘기를 안 한 게 0보다 작은 경우에는 해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든 실수든지 없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근데 이런 걸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들 어때? 특히 선호 같은 애들 제일 끝에만 기억을 해. 왜 그런지는 중요하지가 않아. 뭐 왜 그런지가 중요한 거야. 2차 부등식 천다. 내가 자꾸 잘 들으라고 지금 다른 단원 할 때부터 뭐 경고도 많이 하고 혼난다는 얘기도 하고 하냐면 2차 부등식은 이번 내가 이 문제집에서 한 문제 풀어봤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갖고 이해를 해야 다른 문제집이나 다른 복습을 했을 때 다시 할 수가 있어. 근데 그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안 듣지.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하고 아무리 혼을 내고 풀어도 이제 지금 문제집 뒤에랑 봐봐.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이게. 그때는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하다 보면 있어. 그거는 그때 본인이 잘 이해를 하고 풀었던 거야, 사실은. 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좀 잘 아세요. 2차 부등식 풀이는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뭐 작성은 조금 이따 문제에서 보고.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 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식은. 예. fx가 이거예요. fx가 0보다 크다의 해는 뭘까요? 아까 나왔던 그거네요. 뭐라고? 뭐? 왜 아무도 얘기를 못해? 해가 뭐예요? 예,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가 부등식의 해가 되죠. 요거 해는 뭐겠어요? 예, 마이너스 1 이상, 3 이하가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만 보면 답이 나오셔야 돼요. 이거는. 요거는 이제 두 개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보세요. fx가 0보다 작다는 이 직선하고는 상관이 없죠. 0일 때가 지금 언제예요? fx가 0일 때. 알파하고 감마죠. 이건 감마일 때예요. 그러니까 작다죠. 그러면 해가 뭐겠어요, 이건? 알파에서 감마까지예요. 무조건 작다니까. fx가 gx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거 그림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같은 x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경우에는 뭐 x가 이쯤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위에? 직선이 위죠. 위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뭘 구하라 했어요? fx가 위에 있는 위아래가 지금 바뀌죠. 위아래가. 근데 얘들은 다 그래프가 끊어져 있다 다시 나오고 하는 게 번쩍번쩍 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위아래가 역전이 되려면 한 번은 만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느낌의 두 개의 함수가 있어서 누가 위냐 아래냐 그거의 범위를 얘기해봐 라고 하는 것들에 다 해는 전부 다 교점의 x좌표들이 되게 돼요. 교점의 x좌표들. 지금은 뭡니까? 예, 베타하고 감마가 되게 되고 실제로 fx가 큰 데는 여기랑 여기에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그게 베타와 감마 기준은 어느 쪽? 왼쪽 또는 오른쪽이 되게 되니까
x가 베타보다 작던지 또는 감마 이상이던지. 아, 감마가 아니 미안, 델타예요. 이거. 얘가 감마입니다. 얘가 델타고요. 네, 그래서 델타 이상이던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문제 풀다 보면 비슷한 게 더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좀 더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도 딱 느낌에 그래프를 이용하여 푸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래프를 이용하는 얘기죠. 이거는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4랑 1이 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에서 1까지입니다. x가 마이너스 4보다 크고 1보다 작고. 얘도 인수분해가 돼요. 작은 건 이하든지 큰 건 이상이든지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이건 제곱식이죠. 3으로 나누면 1, 2, 1이라서 해가 뭐죠? 1, 2, 1이니까 x 빼기 1의 제곱이에요. 3으로 나누면. 그렇죠? 이런 모양이에요. 아까 여기 1이라고. 아까 여기서 0보다 크다의 해가 뭘까요? 그러니까 아니요. x가 1은 빠져요. 0보다 커요. 얘는 0일 때죠. x가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해가 돼요. 1x는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아시겠습니까? 얘는요.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죠.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가 0이야. 이거 해가 얼마예요? 3이에요. 3. 네, x제곱 빼기 6x 더하기 9니까 접하는 모양이고 이번에 K는 쉬웠는데 얘가 3일 때 이거 0 이하다예요. 해가 뭘까요? 네, 0 이하니까 3밖에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x는 3이 해가 돼요. 많이 풀다 보면 솔직히 꼴이 좀 외워집니다. 중근 나오고 0 이하라고? 그러면 여기 중근인 걔 하나밖에 해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되는 것 같아도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판별식을 구해보시면 어때요? 4 빼기 5, 0보다 작아요. 0보다 작은 위에 떠있죠? 이건 좀 상상이 되는 게 좋죠. 너무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쵸? 0보다 떠있다고. 그러면 0보다 작은 부분이 어때요? 없어요. 예, 이거 해가 없다예요. 두 번째, 요것도 뭐 뻔하죠. 판별식이 4 빼기 6이니까 0보다 작아요. 0 이상인 부분은 뭐예요? 네, 모든 실수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네, 요것도 뭐 똑같아요. 네, 요거 아까 얘기했죠. 이거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는 0 이하다 하거든요. 얘가 이항을 하면. 그죠? 그럼 완전 제곱식인지 아시겠어요? x 빼기 2의 제곱이죠. 0 이하잖아요. 그쵸? 그럼 답이 뭐다? x는 2가 혼자 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잘 안 되시면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래프를. 그리고 0 이하인 부분 이게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알겠죠? 제가 그때 라사양 할 때도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이거를 잘 알아듣고 잘 푸는 학생들은 풀이 자체가 보면 알아요. 예, 뭔지 모르겠는 누구 봐도 모르는 이런 그래프 모양들이 자꾸 그려져 있어. 얘들이.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되면 그려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뭐 자신 있으면 그냥 풀어도 되는데 해보세요 좀. 아까하고 똑같은 느낌인 거고. 그러니까 이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x제곱에 계속 이런 거 풀 때 좀 알면 좋은 것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x제곱에서 1이 2차 부등식 우리한테 다시 구하래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2차 부등식이라고는 하지만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뭐 이런 거 요거였나? 요거였나요? 네, 요런 거 풀 때 결국에 기준이 되는 거는 사실 뭘 풀죠? 방정식을 풀게 돼요. 그러니까 왜 이게 는 0이 될 때가 마이너스 2라고 3인 거고 그러면 작다 했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다가 그게 모양이 되게 되거든요. 해 모양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 배운 지 오래됐다고 해서 x제곱의 개수가 a고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작성했어요? 뭐? a분의 알파는 뭐야?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좀 조금 그래도 좋은데 왜냐면 선생님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고 야, 이건 하지 말아라. 의미 없는 얘기라 했어요. 보통 지금은 되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두근이 진짜 좋다고 해서 는요. 보통 이런 걸 쓰게 되죠. A분의 N은 없고요. 합이 되려면 그냥 이렇게 돼요. 네, 더하기 곱. 이런 걸 우리가 새롭게 막 구하기도 하고 해서 많이 했었단 말이에요. 프린트에서도 하고. A는 나누면 어차피 없으니까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런 건 없어요. 합이나 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에 다예요. 그러면 얘기했죠? 결국에는 마이너스 1하고 7이 해인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하면 됩니다. x제곱 계수는 얼마고? 1이고. 그쵸? 그러면 x제곱에 두분의 합이 얼마예요? 6이니까 마이너스 6x예요. 알고 있어? 네, 두분의 곱은 얼마예요? 그럼 마이너스 7 넣어야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와야 돼요? 부등식. 0보다 작다가 와야지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 좋다고 했어요. x는 5가 아니에요. 5만 빠진 모든 실수는 무조건 식이 이거예요. 네. 5 하나만 해든지 5만 빠져있는 해가 된다고 하면 무조건 식이 이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게 이런 것 때문인데 이게 5만 빠진 부분은 아까 뭐였어요? 이거였죠. 0보다 크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양을 이제 그래프를 점점 이제 머릿속에 넣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 글자가 아닌 그래프 모양이 머리에 들어와야 되고 네. 요거 해가 이거는 뻔하죠. 3하고 5가 한 거예요. 이것도. 그러면 x제곱에 뒤에 뭐라고 쓸까요? 마이너스 8x 더하기 15가 어쩐다? 0 이상이다. 예, 통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 이것도 해가 한 개밖에 없다 하면은 이것도 얘가 중근이 x 플러스 6의 제곱이 무조건 식에 이것도 근데 전개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도 그 다 이렇게 썼듯이 전개해서 써야 돼요. 그냥 이렇게 써놓으면 보통 틀렸다거든. x 플러스 6의 제곱이 요거 이렇게 마이너스 6이 하면은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0 이하다. 예. 외워가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게 외워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얘도 그렇잖아요. A하고 B를 어떻게 구해요? 얘가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마이너스 2랑 8이 요 뭐에? 방정식의 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아까 우리 했듯이 마이너스 A가 8과 마이너스 2의 합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6이 돼야 될 거고 B가 두 개 곱이어야 될 거 아니니까 마이너스 16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6이죠. 내가 마이너스 A가 6이라고. 네, 두 분의 합이 마이너스 A니까 그게 6이야. 그게 뭐 한 단계 건너뛰어도 되는데 선생님 그걸 좀 좋아해서 얘도 그죠. 마이너스 A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그러니까 A가 2겠죠. 네. 네, 그래서 생각하시면 되고 한 가지 더 자꾸 집중해라. 여기 복습 수업은 한마디 놓치면 기회가 싹 날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잠깐 모르고 방금 예를 들어 그 얘기를 우리 요 제곱식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까 안 들었어. 아 그랬어? 잘 안 들었어. 몰랐어. 그래갖고 방금 얘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제곱식이 되고요. 이렇게 되려면 0 이하였어. 한번 다 아는데 보면 물은 거예요. 뭐야? 뭔 말이야? 이렇게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들어라. 얘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가 중요한 얘기죠. 항상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뒤에는 없죠. 이게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2차 부등식이 해를 가진다. 2차 부등식이 해가 없다. 2차 부등식 이게 주로 세 가지가 큰 문제가 되는데 이게 여러분도 아까 대답을 진짜 연습 많이 했거든요. 2차 함수 그래프 모양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막 그런 거 했잖아요. 예. 뭐 간단해요. 밑에 저기 있나요?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렇게 항상 성립할 조건을 구하래 우리한테. K가 여기 있죠. K의 범위 뭐 이런 걸 구하라는 얘기인 건데 2차 부등식이 항상 0보다 크다는 건 진짜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항상 이 2차 함수가 항상 어쩐다고 0보다? 그래서 막 대답하잖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에 어떤 모양이냐. 항상 0보다 크려면 몇 번이에요? 3번인 겁니다. 그럼 지금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다고. 뭐 할 수 있을까요? 915번 한번 풀어보세요. 915번. 해를 구해보세요. 네. 아유, 정확하네요. 네, 3분의 1에서 2까지 또는 뭐였죠? 2분의 5, 3까지. 네, 여기 둘 다가 해가 돼요. 이거 또는 이걸로 나오죠. 겹치는 데가 두 군데 있으니까. 이거 뭐 색을 잘 칠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게 굳이 풀어보라고 했는데 물론 2차 부등식을 얼마 혹시나 못하나 그것도 있지만 이거는 이게 선우나 저기 나머지 학생 마찬가지 좀 더 빨리 푸셔야 돼요.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에서 이런 거 얘기했죠. 항상 0보다 커야 된다고. 그죠? 항상 0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러면 이거 908번에 얘가 2차식이 항상 0 이상, 즉 2차 함수가 항상 0 이상이려면 판별식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0 이하가 돼야 된다. 0보다 작거나 0보다 여기 있죠. 0이거나 0보다 작은 경우가 돼야지 항상 0 이상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판별식 0 이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결국에 0보다 크다죠. 그러니까 항상 0보다 큰 거는 이런 느낌이고 얘도 마이너스를 붙이면 0 이상이니까 판별식이 0 이하가 돼야 돼. 근데 이거는 당연히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런 모양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을 거라는 건 좀 명백한데 예를 들어 얘는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게 하나 물을까요? 이 2차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이란 말은 어떻게 알아들어야 돼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예요. 판별식과 해는요. 다시 얘기하지만 그 부등식에선 적어도 연관이 없어요. 2차 방정식에서 해가 있냐 없냐, 실근이 있냐 없냐를 따질 때 판별식을 하시는 거지. 그럼 판별식은 여기서 맨날 구하잖아요. 왜 구한다 했어요, 아까 선생님과. 네, 그래프를 그리려고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해가 0보다 작다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그래프가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최고차항 양수죠. 역시나 위에 세 개만 보시면 되는데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는 거는 몇 번인가요? 1, 2, 3번 중에. 네, 3번. D가 0 이하여야 돼요.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는 건 2번과 3번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문제가 아까 여기 쭉 보시면 어땠어요? 판별식이 그 등호 갔다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게 있으면 들어가고 이렇게 있으면 안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문제 유형이 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외울 거면 정확히 외우고요. 사실 해를 없앨 때만 이게 등호가 있냐 없냐가 반대로 나오는 거긴 한데 어쨌든 그래프를 보고 고르는 게 제일 편해요.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는 거 0보다 작은 부분이 없는 건 2번, 3번이더라. 판별식이 예를 들어 1 빼기 k 더하기 3인데 얘가 0 이하다. 이게 k가 4 이상이다가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k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예. 알겠죠? 네. 좀 됐나요? 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게 연립 이첩 문제를 요거 아까 얘기 안 했네요. 요거 또 나왔죠? 1차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푼다? 네,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이에요. 이게 1차는 양쪽에 상수가 있으면 그냥 빼고 나누고 하면 해가 나와버리거든. 굳이 두 번 안 풀어도. 뭔 얘기냐면 식이 이렇게 가운데 있으면 2를 빼고 2로 나누면 나와버리잖아요. 근데 2차는 짤이 없어요. 양쪽에 이렇게 좋게 상수가 깔려 있어도 두 번 푸셔야 돼요.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풀어서 연립 부등식 풀어서 해가 나오는 부분 찾으셔야 됩니다. 그 겹치는 부분 찾아야 돼요. 이거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됐죠?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실근의 조건이라고 해서 2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그러니까 1차 방정식 실근의 부호, 즉 생각해 보세요. 실근의 부호라는 건 게 근이
뭐 있냐 없냐가 아니고 뭐다? 양수냐 음수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외우셔야 되는 얘기가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알파, 베타고 판별식이 D인데 두 근이 모두 양수면 생각해봐. 이게 뭘 하는 거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래. 예? 그럼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 더한 게 뭔데? 여기서 써있지만 사실 이건 이렇게보다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방금 아까 위에서 봤듯이 여기 X제곱 있고 여기 K나 뭐 E나 뭐 이렇게 미지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랬을 때 그럼 두 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들도 미지수로 나오겠죠. 근데 그것들이 두 근의 합이 0보다 커야 되고 곱도 곱하면 0보다 크겠죠. 둘 다 양수면. 그렇죠? 근이 있어야 되니까 판별식 0 이상이어야 된다. 뭐냐면 1 플러스 i, 1 마이너스 같은 허근도 더하면 2고요. 양수죠. 곱하면 어떻게 돼요? 1의 제곱, 1의 제곱이니까 얼마? 2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둘 다 양수가 돼요. 근데 꼭 판별식인 거 해줘야 돼요, 원래. 근데 두 분이 모두 음수면 생각해보세요. 판별식은 0 이상이고 두 분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곱하면 음수 곱하기 음수는 다시 양수가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달달달 외우셔야 돼요.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어지간한 학생들은. 그리고 요거 두 분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 하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네, 모르죠. 네, 곱하기가 음수죠. 네, 판별식은 얘라네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역시나 이것도 2차 방정식도요. 물론 함수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양수가 아니면 양수로 돌리면 되잖아요. 마이너스를 양배 곱하면 되니까 양수라고 생각을 하면 음수 하나, 양수 하나가 해라는 건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만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를 잘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 A분의 C에 대해서 두근의 곱이 음수라고 했죠. 당연히 두근의 곱은 음수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이게 A는 양수라고 하면 C가 뭐예요? C가 음수예요. 그쵸? A가 양수라고 하면 C가 음수예요. 보통 A는 양수로 두니까. C가 음수면 C는 2차 이 함수로 보면 뭔데요? 요 C 자리는 Y 절편 자리예요. X에다 0을 넣었을 때 값이 되니까 걔가 마이너스예요. 이게.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를 지나는 마이너스 Y 절편을 가지는 그 어떤 2차 함수도 그러니까 실근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다 가져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라고. 요걸 지나는 온갖 종류의 그래프를 다 그려보시면 절대로 X축과의 교점이 없을 수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냥 판별식을 안 해요. 생략이에요. 해도 되는데 사실은 해도 되거든요. 쓸데없는 짓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먹혀버려요. 이게 포함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는 뭐만 한다고? 두 근의 곱이 뭐다? 0보다 작다만 하셔야 돼요. 외우세요.